내 인생에서 가장 평범했던 어느 날, 나는 우체국에서 편지 한 장을 보냈다. 하지만 그 평범했던 행동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뉴스의 중심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내 이름이 전국 뉴스 헤드라인에 대서특필된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오늘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주려 한다. 나는 서울 구로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70대 노인이다. 아내와 사별한 뒤 아들과 딸은 각자의 삶에 바빠 나를 자주 찾지 못했다. 하루하루를 라디오와 함께 보내며 동네 공원 산책과 우체국 방문이 유일한 일과였다.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기분에 가끔은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만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바라본다. 고층 아파트 사이로 비치는 햇살, 출근길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그 활기찬 풍경 속에서 나는 늘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나는 된장국 냄새와 식탁에 마주 앉아 나누던 소소한 대화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한 집안의 라디오 소리만이 정막을 깨운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와 음악, 그리고 가끔은 청취자들의 사연이 흘러나온다. 남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 내 마음을 기대어 본다. 혼자 먹는 아침 식사는 늘 간단하다.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 때로는 전날 남은 찬밥에 김치 한 조각을 올려 먹는다. 식탁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던 아내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날이 있다. 그럴 때면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인사를 건넨다. 잘 지내고 있지? 라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 나오기도 한다. 아내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진다. 하지만 이 내 마음을 다잡고 오늘도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한다. 아들과 딸은 각자의 삶에 바쁘다. 아들은 직장 생활에 치이고 딸은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 가끔 전화가 오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짧은 대화를 나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네, 별일 없단다. 그렇게 대화는 금세 끝난다. 손주들이 커가면서 점점 더 나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다.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 집에 오면 방방 뛰며 안기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대화도 점점 줄어든다. 세월이 흘러가는 만큼 가족과의 거리도 멀어지는 듯하다. 오전이 되면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돈다. 공원에는 나처럼 혼자 산책하는 노인들이 종종 보인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인사를 나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뛰노는 모습, 운동기구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중년들, 그리고 반려견과 산책하는 이들. 그 속에서 나는 그저 조용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한 사람일 뿐이다. 가끔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내 존재가 투명해진 것 같고 누군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가도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 듯하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체국에 들른다. 특별히 보낼 편지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편함을 확인하고 가끔은 고지서나 광고지를 챙긴다. 장구 직원은 늘 바쁘게 일하고 나는 조용히 내 차례를 기다린다. 우체국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간다. 누군가는 소포를 붙이고 누군가는 통장을 만들고 또 누군가는 연금 수령을 위해 기다린다. 그 속에서 나는 그저 한 명의 평범한 노인일 뿐이다.
내 차례가 되면 직원이 무심하게 내 이름을 부른다. 그 짧은 순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반갑다. 하지만 업무가 끝나면 다시 조용히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 돌아와서는 라디오를 다시 켠다. 오후에는 음악 프로그램이나 드물게 동년배 정취자들의 사연이 소개되는 시간이 있다.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하고 누군가는 외로움을 토로한다. 그 사연을 들으며 나만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위로를 받기도 한다. 가끔은 내 이야기도 라디오에 보내볼까 생각하지만 막상 글을 쓰려니 망설여진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 괜한 걱정이 앞선다. 점심은 대개 혼자 먹는다. 간단히 국 한 그릇을 끓여 먹거나 때로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TV 소리가 유일한 대화 상대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잠시 낮잠을 잔다. 꿈속에서 아내를 만날 때도 있고 젊은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한다. 잠에서 깨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낸다. 가끔은 동네 친구들과 통화도 한다. 잘 지내냐는 인사와 함께 건강 걱정, 생활비 걱정, 자식 걱정이 빠지지 않는다. 친구들 중에는 병원 신세를 지는 이도 있고 요양원에 들어간 이도 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곁을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라디오를 켠다. 저녁 뉴스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쏟아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나와는 먼 세상의 일처럼 느껴진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내 일에 자부심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나는 그 변화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밤이 깊어지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가끔은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르고 가끔은 아이들이 어렸을 적 모습이 떠오른다. 그 시절에는 이렇게 외로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다. 외로움도 쓸쓸함도 이제는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이따금씩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줄까?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허전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평소처럼 하루를 살아간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내 삶을 이어갈 것이다. 며칠을 고민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력감과 답답함이 점점 더 커졌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고령자 복지 정책이 어떻다느니 정부가 노인들을 위해 힘쓴다느니 하는 소식이 흘러나왔지만 정작 내 삶은 변한 게 없었다.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병원비 걱정, 생활비 걱정, 외로움과 소외감, 누구 하나 속 시원히 털어놓을 곳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이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한 청취자가 자신의 사연을 읽는 소리를 들었다.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고
그 사연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나도 내 마음을 세상에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평생을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내게 세상을 향해 내 목소리를 내는 일은 너무나 두렵고 낯설었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하며 살아가는 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 우리 세대가 겪는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정부와 사회에 바라는 점을 누군가는 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점점 커졌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나는 결심했다. 내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로, 내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보기로 했다. 연필을 들고 하얀 종이를 꺼내자 처음엔 손이 덜덜 떨렸다. 오랜만에 쓰는 손글씨라 그런지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하지만 한 글자 써 내려가다 보니 내 마음이 글씨에 실려 자연스럽게 종이 위에 펼쳐졌다. 편지에는 내 삶의 현실을 적었다. 아내와 사별한 뒤 느끼는 외로움, 자식들과의 거리, 친구들의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세상에서 멀어지는 기분. 내가 겪은 소외와 고통을 솔직하게 적었다. 그리고 우리 노인 세대가 겪는 어려움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우리 모두가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편지를 쓰면서 나는 내 마음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동안 외면하고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누군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내 손끝을 움직였다. 나는 정부와 사회에 바라는 점도 솔직하게 적었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정말로 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복지,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내 글씨는 점점 굵어지고 마음은 점점 담담해졌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치 마음속에 쌓여있던 짐을 조금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편지를 봉투에 넣으면서 내내 망설였다. 이걸 정말 보내도 될까? 누가 내 편지를 읽어줄까? 혹시 아무 반응도 없으면 어쩌지? 수십 번을 고민하다가 결국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다. 우체국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평소처럼 동네 공원을 지나 우체국에 도착했다. 장구 앞에 서니 심장이 쿵쾅거렸다. 장구 직원은 내 편지를 무심히 받아들였다. 그저 수많은 편지 중 하나일 뿐이라는 듯 특별한 반응도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내가 세상을 향해 내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었다. 편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집에 도착해 라디오를 켜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혹시 누군가 내 편지를 읽고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품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내가 보낸 편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아무런 반응도 없이 사라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 마음을 세상에 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하루를 보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진 듯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몫을 다했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나는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한 노인이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하루를 보냈다. 편지를 쓰고 우체국에 가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네고 돌아오는 길에 느꼈던 해방감과 뿌듯함, 그 모든 과정이 내 인생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언젠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라디오를 켰다. 평소처럼 익숙한 뉴스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회면 소식이 이어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이름이 라디오에서 또렷하게 들려왔다. 구로의 70대 노인, 정부에 보내는 뼈 있는 편지 화제. 처음에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내가 보낸 편지가 내 이름이 이렇게 공중파를 타고 흘러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심장이 갑자기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 급히 TV를 켰다. 아침 뉴스 화면에는 내 이름과 함께 내가 손글씨로 쓴 편지의 일부가 자막으로 흘러나왔다. 노인도 존중받으며 살고 싶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진짜 변화를 원한다. 내 글씨체가 그대로 화면에 비치고 기자들은 내 편지를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있는 외침이라며 극찬했다. 화면 아래에는 구로 할아버지의 편지, 전국적 반향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내가 하루아침에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뉴스에서는 내 편지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주며 노인 복지의 현실과 사회적 소외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기자들은 내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이 한 통의 편지가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내 목소리가, 내 글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실감이 처음으로 밀려왔다. TV 화면이 바뀌자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거의 울리지 않던 집 전화도 동시에 벨이 울렸다. 처음에는 스팸 전화겠거니 했지만 화면에 뜨는 번호들은 방송국, 신문사, 심지어 시청 공무원들의 번호였다. 방송국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신문사입니다. 할아버지의 편지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시청입니다.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이야기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동네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더니 평소처럼 조용히 계산을 하려던 내게 점원이 먼저 말을 걸었다. 뉴스 잘 봤어요. 정말 멋지세요. 옆에 있던 이웃 주민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평생을 투명인간처럼 살아왔던 내가 하루아침에 동네의 유명인이 된 것이다. 공원 산책을 하다 마주친 이웃들도 나를 알아보고 격려와 응원의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목소리가 세상에 나간 것 같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어루만졌다. 방송국에서는 내 집으로 촬영팀을 보내겠다고 했다. 신문사 기자들은 인터뷰를 요청했고 시청에서는 정책 간담회에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그저 내 마음을 담아 편지 한 장을 썼을 뿐인데 그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내 목소리가
내 삶이 이제는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이야기가, 내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났다. 전날까지만 해도 조용한 아파트에서 라디오와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내가 이제는 뉴스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가족들도 놀라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뉴스에 나오셨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멋져요라며 자랑스러워했다. 친구들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내 덕분에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다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그동안 쌓여있던 외로움과 소외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보낸 편지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세대의 삶, 고통, 그리고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자 사회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각종 언론에서는 노인 복지의 현실을 집중 조명했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노인 세대에 대한 관심과 존중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편지는 단순한 개인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 세상을 흔들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내 이름이, 내 목소리가, 내 삶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내 마음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해지고 용기가 생겼다.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된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느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라디오를 켰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내 편지와 내 이름을 언급하고 있었다. 사회 각계의 반응, 시민들의 응원, 정부의 공식 입장까지 이어졌다. 나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내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설렘과 기대를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 편지가, 내 용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뉴스가 전국으로 퍼지자 내가 쓴 편지는 곧바로 전국의 시니어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단순히 내 주변, 내 동네에서만 화제가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편지는 점점 더 큰 파도를 만들어냈다. 라디오와 TV, 신문, 인터넷, 포털의 메인 뉴스까지 내 이름과 내 편지가 실렸다. 구로의 70대 노인, 정부에 보내는 뼈 있는 편지라는 기사 제목은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내 얼굴과 내 손글씨, 내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 전해졌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내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갔다. 시니어들이 모인 카페와 밴드, 지역 노인회 게시판에는 우리도 목소리를 내자, 할아버지처럼 용기를 내자는 글들이 쏟아졌다. 평소 조용히 살아가던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도 그동안 이런 고민을 해왔는데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 세대도 세상에 외칠 때가 됐다. 할아버지 덕분에 힘이 난다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각종 단체와 시민들도 내게 지지를 보냈다. 노인복지단체,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학생회와 청년단체에서도 응원의 편지와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들은 내 편지가 단순히 한 노인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를 드러낸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박수를 보냈다. 놀라운 것은 젊은 세대들마저 내 편지에 감동했다는 사실이었다. 평소에는 세대 간의 벽이 높다고만 생각했는데
내 편지를 읽은 대학생, 직장인,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할아버지의 용기에 감동했다. 우리도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제는 세대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SNS에서는 구로 할아버지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가족, 조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나는 처음으로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을 체감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있던 외로움과 소외감이 점점 사라지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따뜻한 연대가 시작되는 듯했다. 각종 언론에서는 내 편지를 계기로 노인 복지, 세대 갈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토론 프로그램과 시사 방송에서는 내 편지 내용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사회학자, 복지 전문가, 정치인, 청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인 복지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다. 그 자리에서 내 편지는 시작점이자 변화의 신호탄으로 언급되었다. 내 이름은 어느새 시니어 세대의 대변자라는 별칭과 함께 불리기 시작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내 편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구로의 할아버지 편지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노인 복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노인 복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각 시도에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가 잇따라 열렸다. 시청에서도 나를 초청해 직접 의견을 듣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담당자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곧 우리 사회의 목소리입니다. 꼭 직접 만나 뵙고 싶다며 정중하게 요청했다. 나는 평범한 노인에서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목소리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가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일어났다. 어제까지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다. 내 목소리가, 내 이름이, 내 손글씨가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쓴 편지 한 장이 이렇게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킬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한 사람의 진심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대와 세대가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니었다. 내 목소리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다. 내 삶이, 내 경험이, 내 진심이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그 울림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동네를 걷다 보면 낯선 사람들이 뉴스 잘 봤어요. 정말 존경합니다라며 인사를 건넸다. 슈퍼마켓, 공원, 우체국에서도 나를 알아보고 응원의 말을 전해주었다. 그들의 따뜻한 시선과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다. 가끔은 집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변화가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나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내 목소리를 내는 어른이 되었고 그 목소리가 사회에 울림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세상은 생각보다 더 따뜻했고 변화는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있었다.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곁에는 수많은 동료와 지지자, 그리고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이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인터뷰와 행사 참석이 이어지면서 나는 점점 더 바빠졌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평생을 조용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전하고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 어색했다. 방송국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 마이크 앞에 앉아 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순간, 수십 명의 스태프와 기자들이 내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는 그 분위기. 처음엔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다. 내가 한 말, 내가 쓴 편지, 내가 보여주는 삶이 전국 곳곳에 전해졌다. 방송이 나간 뒤 전국 각지에서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손글씨로, 어떤 이는 컴퓨터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다. 그 편지들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아픔, 그리고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를 냈다. 나도 평생 외로웠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셔서 고맙다. 어떤 편지는 눈물이 맺힐 만큼 절절했고, 어떤 편지는 작은 웃음을 주기도 했다. 편지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나처럼 외롭고 힘든 노인들이었다.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는 이야기, 자식과의 소원해진 관계,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외로움, 그리고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존재로 느껴지는 슬픔. 그들의 사연을 읽으며 나는 그동안 나만 이런 삶을 살아온 줄 알았던 생각이 틀렸음을 알았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고,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모아 정리했다. 편지마다 이름을 적고 사연의 요점을 정리해 노트에 옮겨 적었다. 그리고 시청과 복지 관련 부서에 그 사연들을 전달했다. 단순히 내 목소리만이 아니라 전국 수많은 노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시청에서는 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담당 공무원들은 직접 나를 찾아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정책 간담회에도 참석하게 되었다. 그 자리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이었다. 시청 관계자, 복지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그리고 다른 시니어 대표들이 모여 앉아 노인 복지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은 편지들, 내 주변 친구들의 현실, 그리고 내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변화가 필요하다.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 없는 노후, 그리고 사회의 존중이 절실하다. 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메모를 하며 경청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나는 내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 내 목소리가, 우리 세대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 그동안 외로움과 무력감에 갇혀있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나이 들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위해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만 현실은 늘 바쁘고 치열해서 내 몫을 다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진짜 내 역할을 찾은 것 같았다. 내 목소리가 사회를 움직이고
내 경험이 후배 세대에게 교훈이 되고 내 용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내 삶을 다시 빛나게 했다. 무엇보다 나와 같은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연대감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 편지를 보내온 이들과 직접 만나기도 했고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기도 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울고 웃었다. 이제는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 목소리가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믿음이 생겼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와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제 나는 내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직접 경험했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계속해서 내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이렇게 활짝 열렸다. 시간이 흘렀다. 내 편지가 세상에 알려진 그날 이후 내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내가 쓴 손글씨 한 장이, 내가 살아온 평범한 인생의 한 조각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분명하게 그리고 천천히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갔다. 정부는 내 편지와 수많은 시니어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내놓았다. 기존의 보여주기식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진짜로 노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병원비 지원이 확대되고 기초연금이 현실적으로 인상되었으며 동네마다 노인복지센터가 새로 생겼다. 무엇보다 노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장과 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정책 발표가 있을 때마다 담당 공무원들은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나 역시 여러 차례 간담회에 참석해 내 경험과 주변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때마다 내 말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거나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동네를 걷다 보면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뉴스 잘 봤어요. 정말 존경합니다라는 인사를 자주 듣는다. 슈퍼마켓, 우체국, 공원,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따뜻한 말을 건넨다. 젊은이들도 할아버지, 저희도 꼭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더 많이 챙길게요라며 미소를 보낸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질 때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사실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저 반복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라디오를 켜고 혼자 밥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고 우체국에 들렀다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 그 일상 속에서 나는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외로움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 하루는 여전히 단조롭지만 그 속에 새로운 의미와 활기가 깃들었다. 내가 세상에 남긴 작은 흔적, 내 목소리가 사회를 바꿨다는 자부심이 내 삶을 지탱해준다.
가끔은 집에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본다. 아내와 함께 했던 시간, 자식들과 손주들의 성장, 그리고 내가 보낸 편지 한 장이 만들어낸 변화들,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내 곁에는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동료와 지지자, 그리고 내 이야기에 힘을 얻은 이들이 있다. 편지를 보내온 전국의 시니어들과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때로는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외된 세대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세대가 되었다. 내가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바로 자신감이다. 나이 들어서도 평범한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 그 믿음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예전에는 내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작은 용기,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낸 편지 한 장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고 나와 같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세상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고 그 변화가 모이면 결국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 나의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용기로 이어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를 함께 만들어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 모든 이들, 내 편지를 읽고 공감해준 이들, 그리고 함께 용기를 낸 시니어 동료들, 젊은 세대들까지. 여러분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고, 내 인생이 빛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나는 내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 오늘도 나는 평범한 하루를 산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고 내 삶에는 언제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세상은, 그리고 인생은 작은 용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그 용기를 내길 바란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여러분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으니 말이다.